건조기 요즘 집에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바람이 배출되는데 높은 온도에 돌리다 보면 조금씩 떨어져 나오는 게 라고 부릅니다. 가급적이면 건조기는 끝났으면 조금은 식은 다음에 꺼내시는 게 좋긴 합니다. 담배, 술과 유해화학물질 측면에서 동급으로 보는 게 입니다. 조리하시는 분은 그걸 다 들이마시는 건데 저는 그게 폐 건강 최악이라고 봅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마스크 오래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마스크 소재가 플라스틱 성분이잖아요. 이거 계속 쓰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마스크가 나름 이제 하나의 습관이 된 거잖아요. 특별히 미세먼지 높으면 또 쓰고 또 예를 들어 사람 많은 데 가면 쓰고 이게 하나의 습관이 되고 있는데요.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도 연구들이 조금씩 되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실제 마스크 관련해서 거기서 그런 미세 섬유들이 과연 떨어져 나오느냐, 한마디로 미세 플라스틱들이 떨어져 나와서 우리 호흡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관련들을 실험한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떨어져 나온다는 그런 결과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게 떨어져 나오면 우리가 그렇게 들이마시는 건데 당연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마스크를 안 쓰는 게 나은 거냐, 여기서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건강상 이점이 어느 게 더 나은 건지 따져봐야 되는 건데,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관련된 논문들을 좀 분석해 봤더니 실제 완전한 우리가 실사용 조건, 사람이 쓰는 어떤 실사용 조건과 똑같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까지 실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챔버에 놓고 이제 실험하는 방법이었는데, 우리가 실제 마스크 썼을 때 완전히 숨쉬기 힘들 정도까지 밀착하지는 않잖아요. 약간 좀 느슨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완벽하게 실험 조건이 동일하지는 않아요. 실사용 조건과. 그래서 그 결과를 고지고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떨어져 나올 수 있다는 거는 팩트가 맞다라는 거죠. 근데 또 최근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오래 쓸수록 우리가 보통 마스크 한번 쓴 다음에 좀 깨끗한 것 같으면 놓은 다음에 그 다음날 다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그렇게 했을 때 더 많은 양이 뿜어져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 일회용 마스크는 일회용으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그리고 또 하나, 초미세먼지,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날 그걸 과연 마스크 안 쓰는 게 나을까요? 그걸 안 쓰면 수많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우리 코로 들어와서 폐로 직행하는데, 근데 마스크로 그걸 차단하는 게 낫겠습니까? 마스크에서 일부 떨어져 나오는 걸 마시는 게 낫겠습니까? 그건 따졌을 때 저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날은 쓰는 게 더 건강상 이점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입니다. 지하철도 알다시피 사람들이 너무 이제 밀집돼 있다 보고, 그 다음에 공기 순환이 아무래도 지상보다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 연구지 실험도 해봤습니다. 과연 지하철 이런 데서는 공기 중에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떠돌아다니는지도 실제 실외보다 공기 중에 미세 플라스틱도 더 농도가 높다는 것도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이 하루에 왕복 4시간씩 타시는 분도 제 주변에 많거든요. 특히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이 많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루에 4시간씩 지하철에 머무는 사람이 마스크 쓰는 게 낫겠습니까? 안 쓰는 게 낫겠습니까? 이것저것 따져보면 전 오래 타시는 분이면 쓰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을 가끔 타시는 분이나 하루에 많이 타야 30분인 분들이야 안 써도 그렇게 괜찮겠지만, 하루에 그렇게 오랜 시간 지하철에 또 타시는 분들이라면, 공기순환도 안 되는 그런 지하철이라면 당연히 전 쓰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좀 놓치기 쉬운 행동 중에서 발암물질이나 유해물질 접하는 경우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마스크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건 바로 젤네일입니다. 젤네일, 아마 많은 분들이 네일숍에서 이런 젤네일 많이 하시잖아요. 또 가정에서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럽에서 들려온 소식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특정 성분이 들어간 젤네일 제품은 이제 판매 금지, 심지어 진열되어 있는 것도 다 회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도대체 그 성분이 뭐였을까요? 바로 TPO라는 성분이었습니다. TPO라는 성분이 뭐냐면 광개시제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광개시제라고 해서 빛을 받아 다음에 화학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TPO라는 성분이 너무 성능이 좋습니다. 값도 싸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당연히 유럽이나 수많은 나라에서 즐겨 사용하는 그런 성분이 TPO라는 성분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혹시라도 몸에 들어오게 됐을 때 어떤 생식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결과를 이제 근간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논란은 되긴 했었어요. 뭐냐면, 아니 그런 유럽위원회에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면서 결론낸 건데, 그때 봤던 실험 결과가 먹였을 때의 결과였어요. TPO를 먹여본 거예요. 동물들한테 먹여보고 생식기에 영향을 주네, 문제가 있어 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건데,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전 먹였을 때 결과고 우리가 젤레를 먹는 게 아닌데 바르는 건데 왜 뭐가 문제가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럽 그 위원회에 계신 수많은 전문가가 바보들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 거 다 따졌을 텐데, 실제 그 TPO 성분이 침투될, 피부를 통해서 침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저렇게까지 먹였을 때 생식에 영향을 준 거라면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것도 실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해서 결론을 낸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금지가 됐던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논의조차 된 바는 없습니다. 그럼 제가 전문가로서 말씀드렸을 때, 그럼 이제부터 젤레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걸까요? 한번 따져봐야 될 텐데, 근데 우리가 젤레이를 우리가 매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 그런 사람을 본 적은 없는데요. 만약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일 겁니다. 그 정도 사용량으로 봤을 때, 또 제가 화학 전문가로 봤을 때 TPO라는 성분이 진짜 그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성분이 섞여 있고요. 제법 안정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양을 따져봤을 때 너무 초극미량이에요. 흡수된다 봤을 때도.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분한테 문제 삼을 수 있을까라고 따져봤을 때 아직은 저도 정말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규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근데 추후에 또 결과들이 쌓이다 보면 갑자기 뭐 제 입장도 바뀔 수가 있는 거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나온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금지할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하는 횟수는 그래도 너무 자주 하지 말자. 그러니까 너무 자주라는 건 일주일에 한 번, 뭐 기분에 따라 막 수시라고 그러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발암물질 또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게 바로 염색 파마약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염색 파마약 할 때마다 냄새도 퀴퀴하고 그러고 또 들이마시면 실제 뭐 두통이 일어나는 경우도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실 거고, 그 다음에 또 관련된 뭐 뉴스도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염색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뭐 어떤 암에 걸릴 가능성이 크더라, 뭐 그런 결과도 실제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또 몇 년 전에는 또 외국에서 뭘 조사해봤냐면 스트레이트 파마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궁암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실제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그런 상관관계 있다라는 결과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더 후속 연구가 더 돼야 될 결과긴 합니다. 아직 명확히 결론 나온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트레이트 파마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외모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일 거 아닙니까? 외모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건 화장품에 이런 것도 많이, 향수라든지 뭐 수많은 걸 더 많이 쓸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야 되는 거라 단지 파마약만 가지고 상관관계를 보는 건 아직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추후에 후속 결과 나오면 그때 다시 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파마약 관련해서 그럼 파마약 염색약 무조건 괜찮느냐?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건데요. 일단은 하면서 느끼셨겠지만 냄새가 퀴퀴하잖아요. 그 휘발성 물질들이 몸에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들이마실수록 안 좋은 거 맞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많이 해봐야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라 여러분 사실 그렇게까지 문제되지는 않는데, 정말 문제가 되는 분들은 미용실에서 종사자분들입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계속 들이마시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몸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폐건강이라든지 그런 전수조사한 결과는 없어요. 왜? 할 수가 없거든요. 급식 종사자분들은 전수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나름 조사할 수 있는데 미용실은 다 개인 사업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전수조사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병원에서도 그냥 일반 개인이지 그게 어떤 특정 직업 종사자분으로 집단으로 조사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용사 종사자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일반 개인 분들이라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집에서 하신다면 반드시 환기가 잘 된 조건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두피 너무 안 닿게 닿는 면적을 최소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염색 파마할 때 어떻게 두피 안 닿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래도 빗으로 찍어 누르듯이 하시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뿌릿속까지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찍어 누르듯이 이렇게 약을 바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약품이 피부통을 통해서 흡수되는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너무 두피까지 찍어 누르듯이 하시진 않는 게 좋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하나 더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접하게 되는 발암물질 뭐가 있을까요? 건조기, 여러분들 지금 집에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세탁기에 건조기 기능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로 건조기를 세탁기에 올려놓은 경우도 있죠. 저도 뭐 많은 집을 가본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집을 가보면 건조기가 이런 거실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탁기는 이런 다용도실에 이런 데 있는데 거기서 꺼내가지고 이제 건조기는 거실에 있는 거기다 놓고 이제 돌리는 경우도 봤는데요. 근데 건조기라고 하는 게 요즘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여전히 그 막 바람이 훅 바깥으로 나오는, 배출되는 그런 건조기도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그 바람이 확 나오게 되는데 그때 거기서는 미세 섬유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옷 같은 거를 이제 세탁한 다음에 건조기 높은 온도에 돌리다 보면 조금씩 떨어져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미세 섬유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미세 섬유들 다 들이마시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건조기는 다용도실, 그러니까 세탁기 위에 올려놓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건조기를 꺼낼 때, 자 건조기 끝나면 우리가 딱 꺼내잖아요. 꺼낼 때 이미 온기 열기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딱 꺼내잖아요. 그럼 이미 이 공기의 그 뜨거운 열기 느껴보셨을 텐데 그때 그 들이마시게 되면 그 전부 다 꽤 많은 미세 섬유를 들이마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 공기에 떠돌아다니는 미세 섬유가 꽤 많거든요. 그 상태에서 들이마시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건조기가 딱 가득 끝났으면 조금은 식은 다음에 꺼내시는 게 좀 좋긴 합니다. 그러면 옷 구겨지니까 싫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따 꺼내시는 게 그나마 낫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싫다면 꺼낼 때 좀 숨 참고 꺼내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담배보다는 아니죠? 그럼요. 네, 맞습니다. 담배, 술, 너무 명확해서 결과들. 사실 담배, 술은 아주 담배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술이랑. 연구가 너무 오래전 부터 되다 보니까, 연구가 정말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걸 근거로 모든 나라에서 규제 같은 거, 대표적인 규제가 이제 경고 문구 적는 거, 그런 게 생긴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다른 것들 이제 유해 물질들이 관련해서 연구가 관심 가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또 엄청나게 방대하게 쌓이게 되면 그때 정부에서 규제할 것들이 생기겠죠. 대표적인 게 중금속이고 또 과불합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딱 담배, 술과 준하는 화학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측면에서 거의 동급으로 보는 게 전 조리듐입니다. 저는 그게 최악이라고 봅니다. 조리듐. 조리할 때 나오는 거, 특히 요리하신 분들, 조리하신 분은 그걸 다 들이마시는 건데 엄청 안 좋습니다. 이미 뭐 결과에 뭐 넘쳐나고요. 그냥 급식 종사분들 폐 건강 안 좋아지신 것만 봐도 32%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연령대를 조사했는데 32%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조리듐이 그렇지 안 좋고 아직 환기에 대한 인식이 좀 약해요, 우리나라가. 네, 환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요리할 때. 참고로 외국하고 좀 다른 게 외국에서는 또 많이 구워 먹지 않냐고 하는데 집 실내에서 의외로 실내에서는 오븐 요리를 많이 해요.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오븐 요리. 오븐에 기반한 요리들 더 많이 하고 굽는 건 오히려 밖에서 많이 해요. 밖에서 구워 먹는 게 너무 흔해가지고 집이 있으면 베란다에 나가서 구워 먹는 이런 게 너무 흔해가지고 문화 자체가. 그래서 우리처럼 실내에서 막 구워 먹고 실내에서 막 삼겹살집 이런 거 보면 놀래죠. 외국인들이 놀라는 경우도 참 있어요. 와, 실내에서 저걸 구워 먹는구나 라고 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만나뵙게 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담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배, 술 그 자체가 우리가 당장 노출됐다고 암에 걸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제가 알려드린 것에 대해서 저게 위험하다는 게 오늘 아셨으면 노출량, 노출횟수를 줄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정확한 지식, 정확한 정보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